클래스 선언문에는 여러 가지가 올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인 메서드입니다. 메인 메서드는 프로그램 시작점이 되는 곳이고요. 메인 메서드가 시작하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인 메서드가 끝나면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과제는 이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성적 처리 프로그램은 우리가 점수를 직접 입력할 게 아니고 난수를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랜덤이라고 선언하시면 되고요. 랜덤을 선언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배열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배열을 선언하실 텐데 자, 우리는 정수로만 생각을 할 거예요. 정수로만 생각을 할 거여서 배열이 인트 배열이 될 겁니다. 인트 배열이 될 것이고 뭐 2차원이나 3차원까지 다룰 필요는 없고요. 그냥 1차원 배열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변수 이름은 scores라고 할 거예요. 자, 배열 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배열이 몇 개의 엘리먼트, 원소들을 저장할 수 있느냐를 반드시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런 문장이죠. 이런 문장입니다. 앞에 왼쪽은 등호의 왼쪽은 변수 선언문입니다. 변수 선언문에서는 변수의 타입과 변수의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는 거고요. 등호의 오른쪽에는 무엇인가 객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트라고 선언했으면 정수,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더블이라고 했으면 실수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스트링이라고 했으면 문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불리언이라고 했으면 true나 false 중에 하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int 배열이라고 했으면 몇 개의 int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냐라고 배열의 개수, 원소의 개수를 지정해서 배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만든 것을 변수에 할당을 하는 거죠. 등호가 할당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오른쪽에 생성된 객체를, 오른쪽에 생성된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한다. 이게 할당 연산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할당 연산자. 항상 그래요. 오른쪽에는 값,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을 등호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한다. 이게 할당 연산자가 하는 거예요. 할당 연산자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정수 5개를 선언할 수 있는 배열 선언까지가 끝난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배열에 이 배열, scores라고 하는 배열에 5개를 저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난수를 만들고 저장하고 난수를 만들고 저장하고 난수를 만들고 저장하고 이거를 몇 번 반복하시면 되는 건가요? 이거를 5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5번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문으로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인덱스 0부터 인덱스 5보다 작을 때까지 인덱스를 1씩 증가시키면서 이게 5번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0부터 9, 5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0, 그다음 1씩 증가시키죠. 1, 2, 3, 4 이렇게 하면 5보다 작을 때까지 그렇죠? 몇 번 반복했죠? 5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는 우리가 배열을 선언을 할 때 그 배열이 5개까지만 저장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5라고 쓰시면 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조금 더 개선을 해서 그래서 뭐 10명의 점수 뭐 혹은 100명의 점수 이렇게 하게 되면 배열의 개수를 늘려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점수들을 저장하는 과정도 똑같이 10명 혹은 100명 이렇게 늘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소스 코드를 2번 고치는 것보다는 소스 코드를 1번만 고쳐도 원하는 기능으로 기능이 확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 뭐냐면 모든 배열에는 뭐가 있겠어요? 모든 배열에는
length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를 10개짜리다 라고 했으면 여기는 10번까지 반복이 되는 거고요. 100개짜리 배열이다 라고 하셨으면 여기가 100번 반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스코어스의 위치 i번째, 인덱스 i번째에다가 무엇을 하시면 되는 거냐면 랜덤 넘버를 이용해서 next int 정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수를 만들어내는 건데 0부터 10까지니까 11보다 작을 때까지. 이게 0부터 0 이상 10 미만, 10 이하. 다시 얘기해서 11 미만, 11 미만의 정수들을 만들어내는 코드죠. 오른쪽이 0부터 10 이하의 정수들을 정수값을 만들어내는 코드고요. 만들어진 정수값이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특정 위치에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느냐 이거를 출력해 보면 될 거예요. 그죠? 출력하시는 방법은 위쪽에 있는 일반적인 폼은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을 하고 변수의 값을 얼마씩 바꿔가면서 반복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일반적인 포문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배열을 이용할 때는 그리고 배열의 값들이 바뀌지 않으면 쉬운 방법은요. 형상된 포문을 사용하시는 게 더 편해요. 출력만 하실 때에는. 형상된 포문은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냐면 콜론의 오른쪽에는 무엇을 배열의 이름을 콜론의 왼쪽에는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형상된 포문이 하는 역할은 배열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내서 변수에 저장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를 꺼내서 배열에 저장한다. 세 번째 원소를 꺼내서 배열에 저장한다. 이게 형상된 포문이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콜론의 왼쪽에서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하다? 배열에서 꺼내는 원소들을 저장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하다. 이해되시죠? 저장할 수 있는 변수. 스코어스는 무엇을 저장하는 배열이었죠? int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었으니까 값을 하나를 꺼내면 그 타입은 뭐가 되겠어요? int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int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스코어스에서 꺼낼 거니까 변수 이름 그냥 간단하게 s. 여기서는 뭐 한 번 쓰고 버려버릴 변수잖아요. 우리가 프로그램 중에 계속해서 사용될 변수면 뭐 점수들, 뭐 스코어스, 뭐 평균 같으면 에버리지 혹은 민, 표준 편차 같으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좋겠지만 이 안에서만 쓰고 버려버릴 그런 임시 변수 같으면 그냥 간단하게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는 출력만 하면 돼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출력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S 출력하면 되죠. 한 줄에 출력하면 되니까 이렇게. 자, 여기에 조금 네, 이렇게 하시고 공백을 주면 어떤 점수가 만들어져 있는지 조금 더 보기 좋게 나오겠죠. 이렇게 하시고 다 끝난 다음에 줄바꿈 하나 넣어주시면 좋을 거예요. 저는 출력문 시작하기 전에 요거까지도 쓰려고요. 여기도 어떻게 할 거냐면 프린트, 여기도 프린트, 여기는 스코어즈. 그러면 여기서 줄이 안 바뀌어요. 줄이 안 바뀌고 이 스코어즈라고 하는 문자 옆에 점수들을 옆으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점수들 다 끝난 다음에 그때서야 줄 바꾸면 될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만 먼저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run as java application 하고서 해보시면 저는 이렇게 5개의 숫자가 만들어졌어요. 이 숫자들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다를 거예요. 난수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순서라든가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행할 때마다 달라지겠죠.
실행할 때마다 달라질 거예요. 실행할 때마다. 그렇죠? 이게 제가 제 코드에서 만들어진 난수들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다 잘 되시죠? 일단 필요한 변수들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랜덤이 필요하면 랜덤, 인트 배열이 필요하면 인트 배열.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한 반복문을 통해서 난수를 생성하고 저장한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해 본다. 이런 거죠. 자, 총점 계산하는 코드입니다. 총점을 계산하는 코드는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써드렸어요. 처음에 0부터 시작을 해서 0에다가 인덱스 0번에 있는 거를 더하고, 그 다음에는 인덱스 1번에 있는 거를 더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 2번에 있는 거를 더하고. 몇 개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5개든 10개든 100개든 몇 개가 있든 이 로직은 똑같아요. 자, 이거를 수식으로 쓰면 이게 뭐예요? 네,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예요. 인덱스 i는 0부터 5까지, 4까지죠. 4까지. 0, 1, 2, 3, 4, 4까지. 무엇을 한다? 스코어스 i번째에 있는 거를 더한다. 여기 있는 내용이 우리가 요렇게 쓴 이거를 풀어서 쓴 거예요. 뭔가 시그마가 나오고 막 인티그럴 나오고 리미트 나오고 막 이러면 머리 아프신 분들 계시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이 코드가 0번째를 더한다. 0번째를 더한다. 그 다음엔 1번째, 인덱스 1번을 더한다. 그 다음엔 인덱스 1번을 더한다. 그 다음에 인덱스 2번을 더한다. 인덱스 2번을 더한다. 라고 하는 코드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코드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걸 코드를 어떻게 만들 거냐? 우선 변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변수가 무슨 타입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0부터 10까지 숫자들 저장되어 있죠. 여기도 0부터 10까지 숫자들 저장되어 있죠. 여기도 0부터 10까지 숫자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걔네들을 다 더할 거예요. 그래 봐야 썸은 타입이 인트겠죠. 그렇죠? 그래서 썸 하고서 변수를 마련하는 거예요.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초기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값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일단. 그래야 그 변수에다가 뭐 어떤 다른 값을 더하기를 한다거나 빼기를 한다거나 곱하기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뭔가 기본 값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선언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언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변수가 최초로 초기에 어떤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까지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를 0으로 만드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시작값이니까. 첫 번째 원소를 더했을 때는 그 값 첫 번째 썸은 첫 번째 원소 값이 그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1이라거나 혹은 마이너스 1이라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기 값을 먼저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 int s s 이거죠. 우리가 할 게 이거 아니에요. 세미콜론 파트. 처음에 자 여기 있는 숫자로만 보면 썸에다가 제일 처음에 무엇을 더한다는 얘기예요? 0에다가 제일 처음에 5를 더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시 올라가면
그 다음 원소를 꺼낸다는 얘기죠. 그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결과에다가 그 다음 원소를 더한다는 얘기고요. 다시 올라가면 그 다음 원소가 10이네요. 더하기 10을 한다는 얘기고요. 다시 올라가면 그 다음 원소가 6이네요. 더하기 6을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더하기 5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작성된 코드가 위쪽에서 얘기한 거를 우리가 코드로 만든 거예요. 자, 이거를 출력하면 되는 거죠. 이거를 출력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프린트 ln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한글로 할까요? 총점은 여기서 sum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sum. 숫자 맞나 보세요. 1, 7 더하면 8이죠. 8 더하기 6은 14, 더하기 2, 16, 더하기 2, 18. 네. 총점 잘 계산됩니다. 그죠? 물론 이 코드를요. 물론 이 코드를 향상된 포문을 이용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 어떻게도 하실 수가 있으시냐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int i는 0부터 i는 scores의 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sum scores i번째 세미콜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처음에 0에다가 scores 0번을 더하고요. 거기다가는 그 다음에는 scores 1번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는 scores 2번을 더하고 그게 이 코드다. 0에다가 scores 0번 더하겠다. 그 값에다가 scores 1번을 더하겠다. 그 값에다가 scores 2번을 더하겠다. 언제까지? 배열의 길이 끝날 때까지. 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3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8. 이거 4죠. 12. 맞네. 두 개의 포문을 비교해 보시면 위쪽에 있는 포문하고요. 위쪽에 있는 포문하고 아래쪽에 있는 포문을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위쪽이 훨씬 간단해 보이죠. 아래쪽처럼 쓰면 이 포문 안쪽에 변수 선언하고 조건문 만들어주고 뭐 얼마씩 증가시켜야 되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대괄호 기호를 꼭 써야 돼요. 인덱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괄호를 써야 되죠. 자, 이 코드와 위쪽에 있는 코드를 비교를 해보시면 위쪽에 있는 코드는 배열에서 원소권에서 더하고 배열에서 그 다음 원소권에서 더하고 배열에서 그 다음 원소권에서 더하고 배열에서 그 다음 원소권에서 더하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동작 방식만 이해를 하시면 작성하는 코드도 훨씬 짧아지고요. 짧아지고 코드를 읽거나 혹은 작성을 하는 데에도 훨씬 보기 좋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괄호가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괄호가 좀 적게 나오는 게 눈 시각적으로도 조금 더 보기가 좋죠. 네. 자, 총점까지는 됐고요. 평균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그거를 뭘로만 나눠버리는데요. 랭스로만 나눠버리면 돼요. 자, 저는 평균은 소수점까지 계산을 할 거예요. 소수점까지 계산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평균은 더블이라고 선언을 할 거예요. 평균은 민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타입으로 바꿔주시고요. 우리가 총점 계산된 게 있어요. 위에서 총점이 계산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뭘로 나눠주시면 되냐면 배열의 원소의 개수로 나눠주시면 돼요. 앞에 더블을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나눗셈 기호는 나눗셈 연산자는요. int와 int를 나누기를 하면 나눈 못밖에는 계산을 못 해줍니다. 소수점이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둘 중에 하나를 더블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분자를 더블로 바꿔주시든 분모를 더블로 바꿔주시든 아니면 둘 다 더블로 바꿔주시든. 그래서 더블이 들어가는 순간 더블 타입의 변수가 들어가는 순간 나누기는 목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소수점까지 계산하는 코드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거를 출력하시면 돼요. 평균을 하고서 민 넣으시면 돼요. 총점은 계산 잘 됐죠? 3 더하기 4, 7, 7 더하기 5, 12, 10 더하기 0 더하기 2니까 14. 14를 몇 과목이에요? 5과목이죠? 그 다음에 4니까 5, 8, 40, 그죠? 2.8. 평균 2.8 맞죠? 14를 5로 나누면 2.8이죠. 2.8. 소수점까지 계산이 잘 됐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죠? 자,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요. 표준 편차는 영어로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분산의 제곱근입니다. 그러니까 제곱근, 스퀘어 루트를 그냥 간단하게 제곱근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서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 나중에 빅데이터를 머신러닝을 하려면 간단한 통계 용어 정도는 저희가 아셔야 돼요. 그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그럼 분산이 뭐냐? 분산도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분산도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분산, 디비에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디비에이션. 분산은 값들이, 데이터들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균값이에요. 자, 그런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리를 하냐 하면 sum, 무엇의 썸이냐 하면 데이터, xi라고 할게요. i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i가 여러 개. 그 xi에서 무엇을 뺀다? 하나씩 다 쓸까요? 첫 번째 원소에서 평균을 빼요. 얘를 제곱을 해요. 이거 제곱이라는 의미로 쓴 겁니다, 제가. 이걸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에서 평균을 빼요. 다시 제곱을 해요. 이걸 언제까지? 모든 원소에 대해서. 자, 여기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첫 번째 원소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크면 오른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작으면 음수이면 왼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들 뭐 키를 쟀어요. 3명의 키를 쟀는데 한 사람은 165, 한 사람은 170, 한 사람은 175. 이렇게 나왔어요. 3명이 나왔어요. 3명 키를 쟀더니 한 사람은 165, 한 사람은 170, 한 사람은 175예요. 평균 얼마예요? 당연히 여기가 평균이겠죠. 그렇죠? 얘가 평균일 거고요. 자, 얘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은 평균에서 마이너스 5cm가 작아요. 두 번째 사람은 평균이랑 일치해요. 세 번째 사람은 평균에서 플러스 5cm만큼 더 커요. 이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이 누구는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두 명 더 있다고 해볼까요? 두 명이 더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은 160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18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평균에서 마이너스 10cm인 거고요. 여기 있는 사람은 평균에서 플러스 10cm인 거예요. 그러면 이 5명은 평균과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 자체도 평균적으로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누구는 평균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 누구는 평균에서 많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평균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을까? 뭐 대략 한 요 정도 떨어져 요 사이에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걔네들을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것들을 다 더한 다음에 다시 한번 평균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는 왼쪽으로 떨어져 있고 누구는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어요. 누구는 평균보다 작고 누구는 평균보다 커요. 제곱을 하지 않고 그냥 다 더해버리면 일반적으로 얘네가 0으로 수렴을 해요. 0이 될 가능성이 커요. 정확하게 0이 되지는 않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가 됨으로써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그게 나타나지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모든 값을 양수로 바꾸는 거예요. 모든 값을 양수로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값 씌워주는 방법과 제곱을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분산은 그 중에서 제곱을 취해주는 방법을 생각을 한다. 제곱을 취하는 방법.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한 다음에 얘네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전체 개수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데이터의 개수예요. 수식은 그렇고 이거를 말로 옮기면 데이터들이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가. 데이터들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가. 시 바로 분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산을 먼저 계산하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산은 여기에 이렇게 제곱값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분산에 이렇게 제곱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분산의 문제점은 원래 데이터의 단위를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키를 예로 들었었잖아요. 평균이 170cm인데 어떤 사람은 165cm였단 말이에요. 빼요. 그리고 제곱을 해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25cm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센티미터는 키의 단위지만 센티미터 제곱은 뭐의 단위? 이건 넓이의 단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루트를 씌워버리면 제곱이 날아가겠죠. 단위가 원래 데이터의 단위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을 계산할 때 제곱을 해줬었던 이유는 양수, 음수들을 모두 다 양수로 변환하기 위한 테크닉으로 제곱을 해줬던 거고, 제곱을 하다 보니 문제점이 숫자도 커지고 단위도 원래 단위랑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단위로 되돌리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주는 것이 그게 표준편차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표준편차도 결국은 데이터들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표준편차가 작다라는 얘기는 데이터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굉장히 좁은 그런 구간에 몰려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만약에 표준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평균을 중심으로 데이터들이 넓게 분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런 수식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런 수식들을 보셨을 거고, 대부분의 여기를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아마 n-1로 나누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빼기. 이걸로 나누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거는 뭐 표준 편차냐 아니면은 뭐 그 샘플 표준 편차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n으로 나누든 n-1로 나누든 큰 차이는 없어요.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데이터가 뭐 5개, 6개 이런 경우에는 5로 나누느냐 4로 나누느냐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100으로 나누는 거랑 99로 나누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1000으로 나누는 거랑 999로 나누는 건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냥 일단은 전체 개수로 나누는 걸로만 할게요. 전체 개수로 나누는 것만. 그래서 요 개념을 알고 계시면 표준 편차를 계산하실 수가 있으세요. 표준 편차까지만 저희 계산하고 쉬운 시간 가질게요. 변수를 더블 타입으로 먼저 선언을 하고요. deviation 줄여가지고 dev라고 할게요. 일단 0으로 초기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무엇을 할 거니까 첫 번째 원소에서 평균 빼고 제곱한 거를 더할 거니까. 그 다음에는 1번 원소에서 평균 빼고 제곱한 거를 더할 거니까. 이런 일들을 할 거니까 더블이라고 할 거예요. 얘가 더블이잖아요. 미인이 더블 타입이란 말이에요. 미인이.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점수를 하나씩 꺼내야 돼요. 어디에서 점수를 꺼내야 되냐면 스코어스라고 하는 배열에서 점수를 하나씩 꺼내야 돼요. 얘가 점수잖아요. 첫 번째 점수, 두 번째 점수, 세 번째 점수. 이렇게 꺼내야 된단 말이에요. 꺼내서 무엇을 할 거냐면 잠깐만요. 분산이라고 하기 전에 나누기까지가 들어가 버리니까 여기는 sum of squares라고 할게요. 좀 이름이 좀 그렇긴 하죠. sum of squares라고 변수 이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0이라고 초기화하고요. 여기다 얘네들을 더할게요. 얘네들. 무엇을 더할 거냐? 더하기는 하고서 스코어에서 점수 뺀 거, 스코어의 첫 번째 원소는 S죠. S.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곱하기 똑같은 거를 곱하는 게 제곱이에요. 이거죠. 제곱의 합이란 뜻이에요. 제곱들의 합이다 라는 뜻이에요. 제곱들의 합. 제가 변수 이름을 만든 게 제곱들의 합이다 라는 의미로 sum of squares라는 거고요. 첫 번째 점수에서 평균 빼주고 똑같은 거를 곱해주고 그게 제곱이잖아요. 그걸 더했어요. 0에다가 그걸 더했죠. 정확하게는 0.0. 그 다음에는 스코어스에서 두 번째 원소를 꺼내겠죠. 두 번째 원소를 꺼내서 평균 빼주고 곱해줘요. 그걸 다시 더해서 저장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를 꺼내서 평균 빼주고 똑같은 거 곱해서 다시 더해줘요. 이게 sum of squares. sum of squares를 계산했으니까 분산, 더블. 이제 이게 분산이에요. deviation. 분산이 뭐냐면 sum of squares를 뭘로 나눠준 거? squares의 length로 나눠준 게 이게 분산. 여기까지 계산된 게 분산이고요. 분산에다가 무엇을 씌워준 거? 루트로 씌워준 거. 그게 표준 편차. 표준 편차도 더블이에요. 더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줄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쓸게요. S.스퀘어 루트. 무엇을? 디비에이션 분산의 루트값. 더블 못하죠. 출력만 하시면 돼요. 이제 패스아웃 하시고 분산 표준 편차 죄송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표준 편차입니다. n으로 여기 개수로 나누는 것과 n-1로 나누는 건 큰 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보통 대부분은 그 샘플 표준 편차를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n-1로 나누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유도 때문에 나눠준다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죠. 170, 165, 175 이런 얘기 3명만 있을 때 여기가 평균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평균. 얘는 마이너스 5cm. 얘는 플러스 5cm. 그죠? 얘는 떨어져 있는 게 없어요. 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그 평균 나눌 때 제외를 하는 거예요. 평균을 계산할 때 얘는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얘는 플러스 5의 제곱. 이거를 2로 나눌 거냐 3으로 나누고 2로 나눈다라는 개념은 평균에 해당하는 녀석이 있어서 그거 제외하고 나눈다는 개념이고 3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여기 0의 제곱, 여기를 0의 제곱까지 포함을 해서 나눈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네. 이거를 자유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은 n으로 나누는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n-1로 나누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둘 다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